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가을 야구와 함께 야구 팬들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구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위원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올해가 한국 프로야구에 있어서 좀 남다른 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야구는 all the time, always 항상 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승부 자체가 굉장히 또 치열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선수들의 우리 땀과 열정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야구 팬분들의 이 팬심까지 늘 의미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 올해는 더 특별한 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가 바로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컬러 TV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나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이제 우승한 팀이 오비베어스입니다. 그 오비베어스를 이끌었던 투수가 박철순 선수죠. 불사조. 네네네. 박철순 예. 선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상을 항상 이기고 네.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불사조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최다 연승이 22연승. 그리고 그 오비베어스의 원클럽맨으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고지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뭐 네, 대전입니다. 예. 네. 그나저나 두 분 예.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팬레터 보내봤어요? 네? 팬레터 직접 써서. 저 뭐 우리 중에 누가 있다는 잠깐만. 혹시 우리 또 대표님, 우리 손 대표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김 과장님, 예.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가 누군지 알아요? 찬호 형. 그렇죠. 네, 박찬호 형.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박찬호 선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오. 그래서 LA 다저스 시절에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다저스 구단에서 이렇게 저에게 답장을 보내줬어요. 와. 아,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요. 잠깐만요. 진짜네요. 찐이네, 네, 찐. 꺼내보세요. 와, 진짜요, 진짜. 선수들 아니, 사인입니다, 요거는. 다 사인이에요, 선수들? 네, 야. 사인이고요. 여기 보면은 포토 카드가 있습니다. 아, 우리 박찬호 선수. 사진까지 61번 박찬호 선수. 등번호까지 기억을 하시니까 진짜 찐팬 맞으시네. 네. 아니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또 우리 찬호 형님이 지금 저희 프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정말요? 예, 저 원샷 보시고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예. 그럴까요? 예. 우리 박찬호 선수 제가 학창 시절에 덕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힘이 돼 주셨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됐다. 야구 경기에서 선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야구공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야구공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높이 날아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그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구조로, 네 가지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에 있는 핵심이 되는 이제 코르크 혹은 고무로 되어 있는 그 재질이 탄성을 만들게 되고, 그 고무로 되어 있는 혹은 코르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두꺼운 양실로 이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얇은 양실로 또 한 번 감아서 원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위에 두 가지 이제 소등가죽으로 되어 두 가지 겹을 또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싼 가죽을 이제 실로 꿰매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가 굉장히 탄성이 있는 그런 야구공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야구공은 반발 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한 장비로 야구공을 쏘게 되고요. 콘크리트에 맞아서 나오는 속도, 그리고 처음에 발사되는 속도를 튕겨져 나오는 속도에다가 나누게 되면 예. 반발 계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반발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야구공은 탱탱볼 같이 잘 튀기는 공이 되고, 이 반발 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튕기지 않는 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발 계수라는 건 0.001이 올라갈 때마다 예. 20cm 정도 더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 반발 개수에 따른 차이가 진짜 느껴지나요, 실제로? 엄청나게 느꼈죠. 네, 정말 엄청나게 느꼈고, 갑자기 프로야구에서 반발 개수를 줄인다고 하길래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잘 못 느꼈어요. 저희가 스프링 캠프 때 그 줄인 공을 가지고 프리배팅이 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별거 평소처럼 없네. 쳤는데 네, 별거 없네. 그래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시즌 들어가서 쳐보니까 비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날아가요. 대부분 저희가 중심에 맞으면, 스팟에 맞으면 와 이게 넘어갔다. 던지는 순간 투수도 그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넘어갔다 하고선 기쁘게 뛰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펜스에서 한 5m, 10m 앞에서 멈춰버린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그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반발 개수가 0.01이 줄었을 뿐인데 그 해 연도에 홈런 개수가 1,756개에서 1,014개로 그러니까 742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무려 742개. 아니 또 우리 창현 씨가 이제 머리가 또 좋잖아요. 예,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수의 공식 브레인인데 암산 진짜 빠르긴 빠르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야구공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야구 같은 경우에 더 신기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숫자로 표현하자면 108개라는 숫자입니다. 108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108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108번. 그렇죠. 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야구공을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선수들의 고민과 번뇌가 담겨 있어서 뭔가 이 108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 야구공의 108이라는 숫자는 사실 야구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연이 많은 그런 108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108이라는 숫자는 공의 이제 빨간색 실밥, 그 실밥의 개수가 108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실밥이 그냥 가죽을 이어붙이려고 쓰는 실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좀 특별한 뭐 의미가 있나 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 실밥이 뭐 매우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조합니다. 야구공과 실밥 108개가.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야구공에 있는 실밥 108개의 비밀을 밝혀내라. 가만히 있어보자. 실밥 108개라. 아, 그래. 아, 거기 가면 되겠구나. 미션 수행을 위해 야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진짜 야구 전문가, 바로바로 이글스의 불방망이 송광민. 바로 너야, 하나의 승리 타자 너야. 반갑습니다. 야구공에 있는 실밥 108개, 이 시크릿을 제가 지금 오늘 알아내는 게 저희 미션이거든요.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리포터님께서 한번 야구 던지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게 알려주진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제 실력을 뽐내봤습니다. 잔디 좋은 거 쓰시네. 예. 자, 일단 뭐 던지라고 하셔서 던져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예상과 빛나지 않게 못 던졌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놀래야 되는데 당연한 게 그냥 스승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 알려주신다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8개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대신에 고등학교 야구 유망주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하고 같이 해서 제가 108개의 실밥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등학생 맞나요? 체격이 굉장히 큰데요. 네, 뭐 저보다 조금 훤칠하죠. 예, 인정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야구공 실밥 108개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아, 저도 빨리 좀 알려주세요. 현기증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108개의 실밥의 비밀이 일단은 투수들이 구지마다 이 스피드라든지 각도도 틀리고 하는 게 야외 경기다 보니까 공기나 이런 바람의 정형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실밥이 108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실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게 너무 모른다고 막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셔왔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네, 제가 야구공 실밥 108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실밥을 가로질러 잡고 던지는데요. 가장 빠른 구종인 포심 패스트볼입니다. 돌직구로 유명한 오승환 선수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를 실밥 위에 나란히 얹고 던지는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같은 직구지만 이 포심 패스트볼에 비해서 느린 속력과 낮은 궤적이 특징이죠. 이번에는 손과 손목의 회전을 이용한 커브. 직구일 때는 공의 흐름에 변화가 없는데요. 이 커브는요, 공이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이 크게 휩니다. 이번엔 커브보다 빠르고 방향도 급격하게 바뀌는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바로 김광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아볼까요? 직구랑 거의 같은 회전이지만 더 느린 구속인 체인지업. 무기는 역시 체인지업이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의 주목이죠. 비중은 낮았지만 8명의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 낮게 깔리는 제구가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실밥을 어떻게 잡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공의 회전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는 사실. 유레카 알아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투수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공을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아내는 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투수는 이 공의 구질에 따라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화구, 유인구를 던지지. 그걸 또 타자들은 또 그걸 받아 쳐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야구가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타격 자세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당연히 제가 뭐 알려드려야죠. 오케이. 이번엔 타격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타격 시범을 좀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직구냐 변화구냐 이거에 따라서 타격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할 때 이 공에 각을 져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샷 때 타이밍만 맞추면 나오는 거죠. 빠른 볼을 대응하는 연습이고 타구를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이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보고 또 쳐야 되고. 그럼 이번엔 이제 변화구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이것도 알려주셔야죠. 각을 좀 더 줘서 높게 위로 하늘로 띄워서 대신에 타자는 직구 타이밍이 빠른 타이밍에 공을 잡고 있다가 한번 스톱 그리고 나서 떨어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포인트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게 변화구 치는 연습이죠. 이제 108개의 비밀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한번 저도 느껴봐야죠. 혹시 제가 좀 타석에 서서 쳐봐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 지금 치는 거 봤죠? 네.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한 평가 한번 부탁드려요. 잘 치시는데 네. 그래도 저는 못 이기고 그뭐 길고 짧은 걸 대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저랑 한번 대결 한 판 하실래요? 네, 해보시죠. 세기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김 과장님 잘 좀 해보세요. 커브 던지겠습니다. 계속 뭐가 구질이 바뀌는 기분인데? 포기. 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우리 야구의 미래가 참 밝더라고요. 포기를 모르는 저 김과장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멀리 나갔네. 보셨죠? 어떻게 송광민 선수 저 홈런 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송광민 선수 이제 직접 좀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김 과장 열심히 하면 홈런 타자 될 수 있나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좋았잖아요. 왜 그래? 갑자기 배신하는 거예요? 야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김 과장님 괜찮습니다. 예.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힘내세요. 얄미워.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예.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그 공에 보면 실밥 때문에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 때문에 공이 좀 빨리 날아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공이 매끈매끈해야 공이 더 잘 날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상 공이 매끈매끈하게 되면 바람이 공을 타고 가면서 공 뒤에 이제 공을 잡아당기는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밥이 그 공기 저항을 방해하면서 난류가 생기고 뒤에 이제 공을 잡아당기는 저항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와. 투수는 조금 더 강한 볼을 던질 수 있고 타자가 공을 쳤을 때도 좀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의 이제 실밥을 통해서 투수는 공을 회전시키게 되고 그 회전시키는 그 강도와 방향에 따라서 구종과 부지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구질이 있는데요. 예. 그 포심 같은 경우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심을 4개로 잡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하고 회전수가 많아지면 타자로 하여금 공이 약간 뜨는 것 같은 라이징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투심 같은 경우는 공을 이렇게 심을 2개를 잡는 방법인데요. 약간 이제 공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구질의 방향이 조금 변동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걸쳐 잡고 백스핀이 아닌 탑스핀을 거는 방법인데요. 중력과 더불어 그 탑스핀을 통해서 위와 아래의 기압이 바뀌기 때문에 공을 아래로 잡아당겨서 낙차가 큰 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수들은 다양한 이제 회전과 이제 손가락 잡는 그 그립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구질을 이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투수들이 이렇게 다양한 구질과 또 변화구까지 장착해서 공을 던지는데 타자들이라고 그냥 당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타격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한테 가는 데까지 과연 몇 초가 걸릴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0.4초가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 안에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는 판단을 해서 쳐내야 하는 겁니다. 0.4초요? 0.4초면 진짜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약간 보니까 암산 잘하던데 어떻게 0.4초 안에 암산 가능해요? 에? 0.4초 안에 암산 가능해요? 아, 뭐, 네, 나 해보세요. 네. 가능하죠. 예. 15 곱하기 35 525. 오. 25분의 13 곱하기 8분의 7 200분의 91. 계산기 준비했어요? 갖고 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해보니까 0.4초가 생각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그 차이나의 순간에 타자는 공을 보고 판단해서 그 몸의 반응으로 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야구는 그 0.4초의 과학이라고도 불립니다. 0.4초라는 시간 동안 투수가 던지고 이제 타격을 하는 타자까지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0.25초라고 보면 0.15초 안에 타자는 판단을 하고 그 구질을 이제 타격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구질이 올지 그 타자가 구질을 판단하고 타격을 직접 해내는 데까지 0.15초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시간 안에 타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트 무게도 타자의 그 타격에 영향을 좀 많이 주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배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몸통 우리가 회전을 해서 타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길고 그리고 배트가 무거울수록 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거리에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짧고 강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선수들마다 배트 무게가 다 같은 게 아닌가 봐요. 네, 모양도 다르고 뭐 그리고 길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손잡이 모양도 다르고 뭐 이제 이 부분이 로브라고 하는데 손잡이 있는 쪽이 이 로브 모양부터 이 헤드 끝까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지금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배트만 보더라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 배트에도 어떻게 좀 과학의 원리가 좀 숨어져 있습니까? 네, 배트에도 역시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휘둘러야 하고 길이가 길고 무게가 가장 무거워야만 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선수마다 그때그때 느끼는 무게가 다르고 그때그때 배트를 바꾸는 이유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길게 잡고 무게를 무거운 배트를 선택하는 것이 강한 타격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타격을 하는 순간에는 1000분의 1초라는 시간 동안 타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00분의 1초라는 시간을 길게 끄면 길게 끌수록 더 강한 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충격량이라는 게 커지게 되는데요. 충격을 한번 가할 때 이제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강한 타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홈런은 이제 야구의 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좋고 체격이 좋은 타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박 대리? 그런데 아닐걸요? 왜냐하면 이정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는 체격이 호리호리한데도 홈런을 완전 잘 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뭐 홈런을 잘 치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홈런을 치는데 비결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적인 요소를 제외했을 때는 타자가 홈런을 만들어내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타격을 하게 된 높이, 그리고 초기 속도, 그리고 각도가 홈런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이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타격하게 되기 때문에 높이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타격하는 각도와 초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각도가 45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45도라는 각도는 공기 저항이 적은 스포츠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공기 저항이 있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조금 더 낮춰지게 됩니다. 채공 시간이 높게 되면 공기의 저항에 따라서 타격이 조금 더 단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연구를 봤을 때 25도에서 35도 사이로 타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격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타격을 한다면 공기 저항을 뚫고 조금 더 가파른 각도로 멀리 날아가는 홈런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초기 속도입니다. 초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타자가 어떠한 기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빠르게 스윙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속도로 스윙할 수 있다면 가장 긴 배트, 그리고 가장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는 것이 회전력을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타자는 배트를 잘 선택하고 타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트를 돌리는 회전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인데요. 배트는 배트마다 스위트 스팟을 다르게 갖고 있지만 이 무게중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에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지 않으면 타자는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힘을 손실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진동을 느끼지 않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스위트 스팟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면 온전히 타자가 발휘한 힘들을 공에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홈런을 내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높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25도에서 30도 각도로 타격을 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긴 배트 그리고 무거운 배트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회전력을 발휘하고, 그 회전력을 스위트 스팟에 맞춤으로써 힘의 손실을 가장 적게 하고 효과적인 타격을 하는 것이 홈런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타격을 해보시고, 이러한 타격을 구사한다면 조금 더 홈런을 내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스윗스팟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광민 선수, 공이 이 스윗스팟에 맞으면 딱 느낌이 오나요? 사실은 정확히 맞을 확률보다 빗맞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정확히 맞았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손의 감각이 없습니다. 네,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없다고. 느낌이 없어요.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나먹만이라는 이 습성이, 성질이 이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게중심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무게중심 때문에 자기 스윙의 메커니즘이라든지. 네, 그 타자였던 송강민 선수도 그 돔구장을 선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돔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네. 뭔가 에어컨을 틀거나 뭐 이제 온풍기를 틀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이 좀 더 위로 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람이 발생하게 되면 풍압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돔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좀 더 장타가 잘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는 사실 돔을
좀 더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타자한테 이득이 있듯이 예. 던진 공을 잘 치게 되면 분명히 투수한테 불리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투수는 당연히 돔구장을 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송광민 선수에게 질문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하면 프로 선수 이게 희한한 게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은 똑같은 브랜드의 치킨 다른 장소에서 먹을 때 이 맛이 안 나요. 인정, 인정. 야구장에서 먹으면 진짜 유독 맛인 거 알죠? 너무 맛있어요. 경험 진짜. 있죠? 네네네. 왜 맛있을까요 대체? 뭐 여기도 설마 과학적인 원리가 있나요? 사실 과학적인 원리론 제가 대답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제 경험담으로 또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야구장에 가면 관중들이 모두 같은 팀을 응원하는 동료가 되고 모두 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니까 맛있습니다.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투수가 던지면 타자가 치고 이제 남은 거는 뭐죠? 수비겠죠. 그렇죠. 잡아야죠. 수비하면 저는 일단 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캐치하는 다이빙 캐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외야수들이 마치 한 마리의 숲처럼 날아올라서 날쌔게 공을 딱 낚아채는 모습을 보면 예. 와 진짜 감탄이 멋있죠. 절로나더라고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저 빠른 공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달려가서 잡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다이빙 캐치를 하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 4.7초라는 시간 동안 보통 공이 떠 있게 되는데요. 네. 그 4.7초라는 공이 떠 있는 동안 공의 타구 지점을 찾아가서 그 공을 잡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초에서 2초 동안 이제 그 타구의 방향을 판단하게 되고 2초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2초를 뺀 시간인 2.7초 동안 그 타구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달려가서 그 공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을 판단한 직후에 뛰어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공을 치는 그 타격 소음을 듣고 타격 음을 듣고 외야수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오. 사실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야구 선수들이 특히나 수비수를 하는 외야수들이 그 타격 소음을 많이 들어봤고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타격 순간 타구를 판단하게 되고 그 순간 달려가서 이제 그 불가능한 4.7초 만에 공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아까 말씀 중에는 그 타자 같은 경우는 0.4초 안에 이 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외야수는 2초 안에 공을 딱 판단하고 2.7초 안에 뛰어가서 이걸 잡아야 된다. 광민이 형,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타격은 선천적으로 조금 타구를 힘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도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대치보다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수비는 저도 그렇지만 지도자가 정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지도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100% 최고의 선수 수비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박사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병살타 수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자와 주자가 모두 아웃되는 상황을 이제 병살타라고 하는데 이 병살타 앞에 뭐 463 그리고 643 맞아. 이런 숫자가 붙더라고요. 또다시 2루 잡아서 1루엔 포스 아웃 1루에서 아웃 463 병살타.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모든 스포츠에는 기록지라는 게 있는데요. 기록지를 쓸 때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수비의 위치에 따라서 숫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예를 들어 투수부터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그리고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까지 1번부터 9번의 숫자를 주게 되고 투수가 1번. 네 맞습니다. 그리고 D라는 숫자는 지명 타자라는 네네. 숫자인데요. 3, 4, 5, 6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가 되는데요. 6, 4, 3이라고 하면 유격수 그리고 2루수, 1루수가 아웃 카운트를 잡는 두 개를 잡는 병살 플레이가 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구 기록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야구 기록지 같은 부분을 봐도 수비의 위치에 따라서 숫자를 정하게 되고 네. 이 기록지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중계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기록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예. 확보를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즘에 현대에는 데이터 야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저기서 숫자가 나오는구나.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록지에.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과학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야구장 풍경도 참 많이 바꿔놨다고 하는데 네. 야구장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야구장에는 카메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계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정면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네. 요즘에는 360 카메라 같은 그런 카메라들을 첨단 카메라 많이 사용해서 돌려서 이제 3차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훈련을 할 때도 사실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뭐 적외선 카메라 아니면 센서들을 몸에 붙여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세세하게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회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회전 순서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 섬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훈련 상황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히 훈련만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면 요즘에는 훈련과 함께 이런 과학적인 장비들을 적용해서 조금 더 훈련의 효율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야구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 그리고 야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야구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네. 비록 저희 하나 이글스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승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저희 팬들이 대전 팬들이 또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덕분에 저희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요. 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선수들에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